자들 너희들이 보는 이쪽 빛의 그 중첩과 간섭이라는 것은 파동에 대한 개념 중에 빛이라는 일부를 얘기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빛을 거기에 넣어서 파동과 그 다음에 파동성과 입자성이 빛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를 설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 파동은 에너지 전달 형태를 말해. 이걸 파동이라고 말하고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해. 일반적으로 파동에는 파원이라는 게 있거든. 파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야. 자, 이 파동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진동수가 결정이 돼. 그 다음에 절대 고유값으로 존재해. 고유값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파동의 성질이 있어. 얘들이 굴절을 하거나 반사를 하거나 회절을 하거나 간섭을 하더라도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 중요한 얘기다. 다시 고유값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뭐라고? 안 변한다. 일정하다 이 뜻이야. 이게 파원에서 중요한 점이고, 자, 이들이 이동할 때 무엇을 이동하냐면 매질을 따라 이동하거든. 봐, 얘가 먼저 온다 그랬잖아. 봐봐. 정상적인 파동은 매질이라는 게 필요해. 파동을 이동시키는 매개체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질이 없으면 파동은 전달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매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물결파라는 파가 있어. 얘의 매질은 누구다? 물이겠지. 음파라는 파가 있어. 음파, 소리. 얘의 매질은 공기겠지. 이렇게. 알겠죠? 근데 매질의 성질이 어떤 거 있느냐? 매질은 제자리에서 주기 운동만 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서 만약에 파동을 같이 따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요거 정말 중요하게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셔.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음파로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잖아. 내 입 주위에 있는 공기가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제자리에서 주기적 운동만 반복하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동이 이런 거다라는 거 했는데 이 파동의 종류가 있어. 파동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90도일 때 혹은 일치할 때야. 다시 파동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요걸로 구분을 하는데 요렇게 구분되는 파가 무슨 파냐? 바로 횡파다. 횡파. 얘를 횡파라고 해요. 횡파. 파에는 횡파가 있어. 이런 파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있느냐? 일단 물결파.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 그리고 전자기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해요. 전자기파는 모양은 흥파야. 두 번째, 종파라는 파가 있어. 파동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애. 이런 얘가 어떤 파냐? 이런 애가 음파, 지진파의 P파, 아니면 용수철파, 이런 파들이 종파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파의 움직임,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빛, 전자기파는 무슨 파냐는 거예요. 바로 횡파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매질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해. 첫 번째, 탄성파. 매질이 필요한 파야. 거의 모든 파가 A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성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써있듯이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겠지? 음파는 소리가 매질이고, 지진파는 땅이 매질이겠죠. 근데 두 번째,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어. 스스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빛이야, 빛. 우리는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론이야. 빛은 횡파이며 전자기파라고 불러. 빛은 횡파이며 전자기파라고 불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빛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할 때 매질이 있는 것보다는 없을 때가 더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의 종류에 대해 봤는데 이 파동의 그래프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자, 파동의 그래프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빛을 이해한 모든 물질은 매질이 움직임 따라 움직이잖아. 자, 매질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매질이 한 번. 그리고 올라간 매질은 내려오겠죠. 네, 부셔라 부셔. 다 때려 부셔, 다 때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다 부셔. 아니야, 미안하지 내가. 저희 계속 주시.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갔다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한 번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동안에 파동은, 에너지는 진행한다고요. 한 번 움직일 때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 내려올 때 이렇게 왔다가, 이게 변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이만큼 갔다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렇게. 알았어요? 파동이 진행 방향입니다. 우리는 요 출발점, 보통 여기를 기준선 0이라고 칭하고요. 매질의 변 위를 따질 때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흰색과 파란 색깔은 그 뭐는 다르면 위상은 다르지만 그 위의 형태로 존재하는 쟤들은 플러스의 변이를 갖는다. 그래서 최소 플러스의 변이는 거의 2개씩 갖게 돼요. 2개씩. 똑같은 변이를 2개 갖는다고. 하지만 쟤들은 그 다음 파동이 진행할 때 진행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달라요. 위상이 다릅니다. 다시요. 이물질은 딱 변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점. 여기까지 이 변이가 최대한 플러스에 멀리 갔을 때 마이너스로 멀리 갔을 때를 진폭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흰색과 파란색에는 같은 변이가 있을 수 있다. 알았어요? 같은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상은 다르다. 알았습니까? 위상은 다르다. 그것을 파동으로 먼저 표현하고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저런 운동을요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세로축은 변위라고 나와요. 누구의 변이에요? 매질의 변이에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놨을 때 함수를 이렇게 봅니다. 파동.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루와 마루 사이. 소리.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마루. 여기도 마루. 여기를 골이라고 했을 때 마루와 마루 사이가 가로축의 위치로 되어 있다. 그럼 우리 이걸 파장이라고 부르죠. 파장이 딴 게 아니에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예요. 자, 파장이 뭐라고요? 매질이 1회 진동 시 파동이 진행한 거리예요. 이걸 같은 위상과 최대로 가까운 같은 위상 간 거리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의 변이와 이때의 변이는 둘이 똑같다. 뭐가? 위상이. 위치의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또 다른 볼과 위상이 같겠죠. 그래서 같은 위상과 이상 사이를 파장이라고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풉니다. 적어도 여기는 변이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여기는 변이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다시 말해서 여기 점의 위상과 여기 점의 위상이 같은 위상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같은 거 아니에요? 변이는 같아요. 근데 이 위상이 달라요. 이 다르다는 걸 출제자들이 항상 묻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 빛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빠질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알아들으세요. 무슨 말인가 볼게요. 우리는 쉽게요. 왜 파란색과 파란색 사이가 얘하고 마루와 마루 사이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봅니다.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파도가. 자, 이렇게 면이 있는데 파도가 쳐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파도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지점은 물결파의 어떤 매질은 물이잖아요. 물입자가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위상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변이는 0이지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거야. 파동만 진행하고. 그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변이 0짜리는 아래로 내려올 거고 이 변이 0짜리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위상이 다른 거야. 이해가니? 위상이 다른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입자로더니 이거 내려오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위상이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플러스 쪽을 왼발로 잡고 마이너스 쪽을 오른발로 잡아. 그래서 왼발, 오른발은 서로 반파장식인 거야. 알겠니? 왼발의 위상과 오른발의 위상은 반대다. 알았죠? 움직임이 그렇다는 얘기라고. 자, 그렇다면요. 자,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위상이 같은 걸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잡는다면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요게 뭐냐는 거죠. 요게 기준점으로부터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제일 매질이 멀리 간 거. 이걸 진폭이라고. 이게 진폭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폭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오케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죠? 전자기 유도에서 여러분들 이거 왔다 갔다 해봤죠? 검육의 바늘. 그때 여러분 검육의 바늘이 중심에 있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진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센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해 갔어요? 그럴 때 배웠다. 그러면 그래프가 얘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일 때도 있어요. 가로축이 시간. 자, 여전히 세로축은 변이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역시 똑같이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났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슨 발로 잡고 왼발로 잡고 얘를 무슨 발로 잡자? 오른발로 잡으면 이게 한 파장인데 시간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매질이 1회 왕복한 시간이다. 그걸 주기라고 합니다. 매질의 1회 왕복 시간. 시간이잖아, 시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른다. 그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진동수가 뭐냐면 1초 동안 왕복 횟수거든요. 1초 동안에 몇 번의 주기운동을 하느냐. 얘는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1초에 몇 번 왕복하느냐예요. 그러면 여기를 둘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봐보세요. 1회 동안에 몇 초 왕복되냐. 세크 퍼. 그러니까 1회 왕복한 시간이 몇 초냐. 그러면 세크 퍼 회잖아요. 1회 왕복에 걸리는 시간. 얘 같은 경우는요. 몇 번 왕복 횟수. 회 퍼 세크. 단위가 헤르츠예요. 헤르츠. 얘 단위가 뭐라고요? 헤르츠라고. 단위가 헤르츠. 몇 번, 1초에 몇 번 왕복하느냐? 얘는 뭐예요? 회당 몇 초의 시간이 걸려요? 세크 퍼 회. 둘이 곱하면 1 나온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를 라지 t, 진동수를 스몰 f, 파장을 람다라고 표현한다. 람다. 물론 진폭은 일반적으로 a라고 해요. 진폭.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통해서 가로축이 위치면 파장과 진폭을 구할 수 있고
가로축이 시간이면 주기 and 진동수 그리고 진폭을 구할 수 있고 진폭도 보이잖아. 여기서 질문. 이 진동수는 박스 쳐 있는 거 보죠. 밑줄 쳐 있는 거. 진원에서 결정나죠. 그리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질문. 주기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같이 안 변하죠. 둘이 곱하기 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진동수가 고유하면요. 주기도 고유합니다. 알겠어요? 이를 통해서 바로 파동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당 이동거리인데 우리 저기서 시간 개념이 뭐죠? 주기잖아. 그리고 파동이 자 매질이 이래 왕복하는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가 뭐였죠? 파장이었죠.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쓸 수 있다. 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거니까. 우리는 색깔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광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빛을 뭐 시켰다고요? 나누었다고요. 분광. 누가 최초로? 뉴턴이. 자 봅니다. 갑니다. 자, 요 면에 대해서 꺾여요. 그 다음에 꺾입니다. 여기서 꺾였고 꺾입니다. 자, 명심.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굴절이라고 하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굴절은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굴절은 뭐라고요?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거예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이해가요? 오목 렌즈는 양 옆이 두껍잖아요. 터트리고요. 자, 그때 여기가 빨간 색깔이에요, 여러분. 여기 무슨 색깔이고? 보라색. 자, 빨간색이 한자로 적색. 그래서 여기 무슨 선? 적외선. 여기는 무슨 선? 자외선. 그때 에너지는 여기로 갈수록 세다. 여기로부터 약하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각?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요 일정하다고. 모두 빛이니까. 근데 에너지가 세려면 진동수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값은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거든. 그런데 진동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요. 그래 에너지가 셀 수 있으니까 진동수의 제곱이라거든. 그렇다면 파장은 낮은 거에다가 긴 걸 곱해야 짧은 거에다 높은 걸 곱해야 같은 값이 나오죠. 그리고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이 빠르냐 보라색이 빠르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똑같다고 얘기해요.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똑같다. 얘들아, 음파는 공기 중에서 340m/s다. 남자 목소리가 빠를까 여자 목소리가 빠를까? 똑같다고요. 다 소리니까. 이해가요? 남자 목소리든 여자 목소리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음파니까. 자, 지금 제가 파동의 속력까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웁니까? 빛을 배우잖아요. 잘 보세요. 빛의 속력의 특징이에요. 빛은 진공 상태에서 제일 빠릅니다. 왜? 전자기파니까요. 전자기파이다. 매질이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진공일 때 제일 빠르고요. 진공일 때. 그 다음에 공기 중. 그 다음에 물속.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음파는 반대거든요. 매질이 필요한 애들이라 물에서 훨씬 빨라요. 그걸 여러분 1500m/s라고 물속에서. 공기 중에서 아까 얼마였어요? 340m/s. 약 5배 정도 안 되게. 야, 근데 물속에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고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이런 거 초음파로 하죠. 초음파는 물속에서 속도가 얼마일까요? 똑같다고. 1500m/s. 걔도 음파잖아. 이해가니?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에너지가 세려면요 진동수가 어때야 돼요? 커야 되더라는 거죠. 그럼 파장은 어때야 되는 거야? 짧아야 된다. 고주파, 초단파일수록 에너지는 센 거다. 알았지? 그럼 에너지가 약해지려면 저주파, 그 다음에 장파. 이해 갔어요? 그렇게 된 것이 에너지가 약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파동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빛의 간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섭을 배워야 되는데, 간섭은 파동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파동이 일으킬 수 있는 형질 네 가지가 있거든요. 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굴절이 있고, 간섭이 있고, 마지막에 회절이 있어요. 이 넷 중에 파동만 갖는 유일한 성질이 간섭과 회절입니다. 반사나 굴절은 입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파동의 성질을 갖는 애들이 입자가 할 수 없는 간섭과 회절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그럼 간섭이 뭐냐? 자, 이 간섭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파동이 중첩되는 현상이거든요. 자, 중첩이 뭐냐? 중첩. 둘은요 서로 위상이 같으면 겹치면 진폭이 증가가 할 수 있고요.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겹치면 진폭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파 중에 이런 파만 그릴게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왼발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왼발. 물론 이건 우리는 뭐만 그린 거예요? 2분의 1 람다만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람다만. 그래서 얘가 높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5에 5. 단위는 생략하고. 근데 이쪽에서 파가 와요. 얘는 3입니다. 얘도 역시 왼발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근데 파동이 왼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오른발이. 바로 앞에도 오른발이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이것들이 만나면 자, 위상의 가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니까 이거? 8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증가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봐요.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 3으로 돌아가요. 원래 5로 돌아갑니다.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아셨어요? 파동은 위상이 같으면 이렇게 보강될 수 있다. 증폭될 수 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오른발이 왔거든요.
5짜리. 근데 얘는 이렇게 온 거죠. 무슨 발입니까 이건? 왼발이 왔는데 얘는 무슨 발이 온 거야? 오른발이 온 거죠. 이러면 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이다? 2. 이런 걸 상세라고 합니다.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거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똑같습니다. 얘는 몇으로 가고 여전히 3으로 가고 얘는 여전히 얼마로 간다? 5로 가는 거죠. 독립성. 자, 여러분 이제 뭘 봤어요? 아, 왼발이 만나면 보강이 될 수 있고 오른발이 만나면 보강이 될 수 있는데 왼발, 오른발이 만나면 뭐가 될 수 있다?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런 성질이 있으면 파동이라고요. 입자는 이렇게 보대요. 자, 야구공하고 볼링공을 던졌더니 축구공이 이런 거 없잖아요. 맞고 튀어나오지. 보강과 상쇄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어? 파동이 이런 성질. 근데 이렇게 이쁜 성질을 보려면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간섭을 배울 건데 빛이요, 한창 때 빛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유명할 때가 있었다고. 물리학계에서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의 화두에 거의 빛을 꺼내고 계속 1시간 동안 토론할 때 80%를 빛을 토론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시대냐?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라고 싸울 때요. 니네 빛은 입자적인 성질을 띈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전자기파라는 거죠. 아까 매질이 있을 땐 탄성파, 없으면 전자기파. 입자들이 진공에서 빠르거든요. 왜? 여러분 물질들이 진공에서 확산 더 잘 되죠. 너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게 입자의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런데 빛이요,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뭐예요? 파동이라는 얘기죠. 빛이요, 회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섭과 회절은 파동의 고유한 성질인데 그걸 한다는 건 빛이 파동이었다. 근데 빛은 나중에 헤르츠라는 사람하고 헤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까지도 광전자성을 이제 우리가 DD에서 배우면 빛의 아주 고유한 광자성, 다시 말해서 입자성을 갖는 성질이 나오게 해요. 광전요과라고. 그럼 빛은 도대체 뭐냐? 그걸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야, 뭐긴 뭐야? 둘 다지. 빛의 이중성. 노벨상. 알았습니까? 빛은 두 가지 성질이 모두 있다. 그래서 지금 빛의 무슨 성을 배우고 있는 거 우리가? 파동성을 배우는 거예요. 빛의 간섭이니까. 그러려면 관측이 잘 되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간섭은 이런 조건을 따라요.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한다고 했죠. 파동의 모양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쌍둥이 파원이라고 할 거예요. 이 쌍둥이 파원이 뭐냐? 파장, 진포, 차형, 위상까지 모두 동일한 파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출발을 왼발부터 했으면 저쪽 파원도 뭐부터 출발을 하는 얘기죠? 왼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얘들의 파장 똑같고 파형 똑같고 진포까지 똑같은 쌍둥이 파원을 만들어서 실험한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물결파를 쌍둥이파로 만들어 볼게요. 물결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지점에 놓고 얘를 파원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떡하냐? 퐁퐁퐁, 이게 쌍둥이 파원이에요.
퐁퐁퐁퐁 똑같이.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거. 퐁당 이거 쌍둥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위상이 반대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물결파가 겹치면 비행기에서 바로 봤을 때 밝게 보여요? 어둡게 보여요? 위에서 봤을 때 물결파가 겹친다는 건, 잘 됐습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요. 그럼 높은 파도가 만들어지죠. 그 마루를 하늘에서 보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이해가요? 마루 꼭대기가 밝은색. 그런데요, 골과 골이 만나서 깊은 골을 만드는 것도 보강이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물결파는 밝은 부분도 뭐지만 보강이지만, 심하게 어두운 부분도 보다 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를 가지고 간섭을 배우면 헷갈립니다. 자, 우리는 뭘 갖고 간섭을 한다? 빛을 가지고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빛의 간섭을 배우기 전에 파동의 간섭에 대한 규칙성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물결파처럼 한쪽에 S1이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 S2가 있어요. 둘은 무슨 파원이다? 쌍둥이 파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딘가에서 만나서 얘가 뭐를 한다? 간섭을 일으킨다. 우리가 찾는 간섭은요, 최대점, 최소점만 찾는 거예요. 어중간한 점은 안 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봐요. 파장이 이렇게 2cm짜리 파장이 있어요. 왼발, 오른발이 2cm짜리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날 거 아닙니까? 어느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5cm 걸렸고요. 여기가 7cm 걸렸어요. 그럼 이 점은 보강이냐 상쇄냐는 거죠. 자, 손품 좀 팔아봅시다. 왼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잘 봐요. 출발하면 얘가 이렇게 갑니다. 몇 cm냐? 2cm죠? 몇 cm냐? 2cm죠? 그래서 요거 무슨 발? 왼발, 오른발 차지 무슨 발? 왼발이 도달했고, 이해갑니까? 다시 얘 같은 경우도 2, 4, 6 무슨 발? 왼발이 도달한다. 평생 이렇게 찾을 거냐고. 32cm 이러고 갈 거냐고. 여기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룰이냐? 자, 둘이 쌍둥이 파원일 때예요. 조건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왼발이 만나든가 오른발이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바로 반파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반파장 몇 cm예요? 1cm일 거 아니에요. 1cm. 이 반파장을 얘들의 길이차를 나누는 거야. 무슨 얘기냐? 봐요. S1P가 있고요. S2P가 있다면 이들의 차 절대값 몇 cm예요? 2cm죠? 그것이 2분의 1 람다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짝수배. 짝수배이면 얘는 보강이에요. 얘들 차가 몇 cm예요, 지금? 2cm 차가 났죠? 1cm 몇 배요? 2배죠? 보강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진폭은 몇 배? 2배. 얘들아, 보강이 되어도 파장은 안 변한다. 이해하냐? 파장은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냐고? 야, 이거 같은 매질이지, 여기 지금. 이게 같은 매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물이잖아. 진동수 변해, 안 변해? 원래 안 변한다 해서 진동수는. 그러면 매질이 같으면 속도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어때?
동일해야 되겠지? 속도가 동일해야 되니까 파장 안 변한다고. 자, 근데 상세 간섭은 이들의 차가 2분의 1 람다에 2m 플러스 1 무슨 배? 홀수 배이죠. 이건 상세다. 그러니까 얘가 5cm인데 쟤는 8cm야. 몇 cm 차이 났어? 3cm 차이 났지? 홀수 배잖아. 그러면 상세 간섭으로 보입니다. 이게 간섭의 룰이다. 그럼 내가 느닷없이 이런 말 해보자. 얘들 쌍둥이 파원 아냐? 위상만 반대야. 무슨 얘기지? 퐁당퐁당. 그랬을 경우 하나는 왼발 출발이고 하나는 무슨 발 출발일 거야? 오른발이지. 그럼 저 바뀌어. 오히려 짝수배가 상세고 홀수배가 보강이야. 반파장치 엇갈리니까. 이해 갔어요? 뭐 그런 것까지 나올 리는 없지만. 그럼 빛은 어떠냐? 봐요. 빛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니까. 여러분, 영이 사람 이름이에요. 어때요? 이름이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죠? 제가 16살 때 실험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때 당시에 뉴턴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냐면 빛은 입자다. 왜? 굴절했으니까, 분광했으니까. 얘 입자다, 순수하게. 그리고서 아무런 말도 못했죠.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곳 저곳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가 나와요. 근데 정말 빼박 증거는 얘 거예요. 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빛을 실험을 저럭을 이용해 가지고 간섭의 현상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빛이 간섭하잖아요. 무조건 보강은 밝아요. 상세는 어두워요. 무조건 빛은. 쟤하고 달라요. 물결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밝아도 보강, 어두워도 보강이었잖아요. 빛은 무조건 밝은 게 보강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밝고. 잘 보세요, 여러분. 얘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슬릿을 하나 딱 뚫어요. 이게 단일 슬릿이에요. 얘 역할, 백색 외선에서 태양빛이 백색 외선이잖아. 뭐 어떻든 모든 외선에서 얘를 끄집어내기 위한 가시광선이라면 한 종류의 빛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일 슬릿을 통과시켜요. 바늘구멍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한 종류의 빛만 통과되겠죠? 걔들을 이중 슬릿을 통과시켜요. 다시. 이건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죠? 쌍둥이 파원. 쌍둥이 파원을 만듭니다. 야, 쌍둥이냐, 동이냐? 중이 아니에요. 둥이에 업둥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둥이로 하겠습니다. 쌍둥이 파원, 쌍둥. 둥둥. 봤더니 또 동 아니야. 씨, 개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둥이에요? 언어 만점 얘기해보세요. 자, 이랬더니 다 틀렸고, 이제. 쌍둥이 파워는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강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거리차가 2분의 1 람다에 무슨 배? 짝수배. 상세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리차가 2분의 1 람다에 뭐? 홀수배. 이게 성립하려고 저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크린을 놓습니다. 자, 스크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중앙.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정중앙이라면 빛이 봐요. 이렇게 갑니다. 가서 도달합니다. 이거 거리차. 이 5점의 거리차는 얼마나 나올까요? 0 나오겠죠. 그럼 무슨 배예요? 0은 짝수배입니다. 그럼 무슨 무늬가 나온다? 얘가 밝은 무늬. 쓱, 쓱. 이렇게 밝은 무늬가 나와. 밝은 무늬. 밝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무늬가 나온다? 어두운 무늬. 양쪽 어두운 무늬. 그 다음에 뭐?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우울해. 할머니랑 떨어져 오니까 좀 보고 싶어? 네. 요즘 아이들이 거칠어요, 그죠? 대답도 막 하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밝다, 어둡다 알겠어요? 밝다, 밝다, 밝다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어둡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둡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밝은 게 상세고 어두운 게 밝은 게 보강이고 어두운 게 상세가 된다는 표현을 보여준 거죠. 빛이 입자였으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뭐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흔히들 이거 물리나 좀 어려운 책 그런 데 찾아보면 얘들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으면 요게 봐도 뭐다? 거리차다. 거리차. 알았냐? 그렇게 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면 거리차 잴 필요도 없잖아요. 0이잖아요. 멀리 있을 때, 저쪽으로 멀리 갈 때. 알았냐?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밝다, 어둡다의 간격. 이 사이 간격은 파장이 어떨수록 가까울까요? 파장이 짧을수록 좁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람다가 2cm니까 1cm마다 보강과 상세가 떨어졌듯이 만약에 파장이 1cm면 0.5cm마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밝다 덥다 밝다 덥다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분 봤죠?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갖고 실험을 하면 누가 더 조밀조밀하게 나타날까요? 밝다 덥다가 파란색이라는 거죠. 파란색. 이해하셨어요? 그럼 에너지가 좀 센 애들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빛의 간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를 보더라도 맨 밑에 그림 두 개는 2분의 1 람다에 짝수 배면 밝은 색으로 홀수 배면 어두운 색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간에 초록색 그림과 빨간색 그림은 초록색처럼 파장이 좀 짧으면 밝고 어둡고가 어떻게 나타난다? 좁게 나타나고 빨간색처럼 파장이 길면 널찍널찍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손가락으로도 간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손가락 두 개를 갖고요. 형광등이나 그런 전원에 대고 들고 이걸 가까이 가져와 봐요. 그러면 손가락이 닿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선이 생겨요. 뭐 달랑말랑하는 선이. 이렇게 갖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막 뭐가 생겨요. 그게 단일 슬립 간섭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그 사이에 작은 선들이 보인다고. 마치 붙은 것처럼 붙을락 말락 그런 모양으로 그게 단일 슬립 간섭 실험이라 하고
그렇게 단일 슬릿을 빛을 통과시키냐 보면 둥그렇게 모양이 나와요. 밝고 안 나오고, 그 다음 밝고 안 나오고, 밝고 안.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밝고 없다, 밝고 없다, 밝고 자꾸 크기가 줄죠. 가운데가 제일 광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슬릿 실험도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뒷장으로 넘겨볼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간섭의 활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 좀 외워서 잘 공부하세요. 간섭 가지고는요, 여러분 가장 많은 게 안경 쓴 친구들, 그죠? 이 코팅 렌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코팅 렌즈 없으면 여러분 안경에 제 얼굴이 비쳐 웃기겠죠. 딱 보는데 네 안경에 내 얼굴이 비치면 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 물론 그걸 패션화 시킨 저기 선글라스가 있죠.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러 선글라스라고 하나, 하얗게 된 선글라스 있잖아요. 경찰들이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럴 수는 있지만 코팅 렌즈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조지폐 감별하는 거, 10,000원짜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있어요. 밝은 색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 맨 위에 그림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맨 위에 그림은 무슨 내용이냐면, 물하고 기름막하고 서로 겹쳐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기는 물인데요, 이 아래는 기름막이에요. 기름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갑니다. 공기 중에서. 이건 물이고, 이건 기름이에요. 빛은 공기에서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건 사실 굴절을 배우고 배워야 되거든. 맞고 뭐를 하겠습니까? 반사를 하겠죠. 여기서. 이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입사가, 우리가 법선 이렇게 내리는 이 선을 법선이라고 그러거든. 법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 그거와 이루는 또 나가는 각을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선으로 이렇게 그렸잖아. 사실은 이거 뭐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분명히. 근데 웃기는 건 요 지역에서 반사하는 것도 얘들아, 고정단 반사가 있고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 반사가 두 종류야. 그러니까 소환돼서 밀한대로 들어갔을 때, 소에서 밀로 들어갔지. 소단한 말이 뭐냐? 우리 이런 거 있지. 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 좀 소원한데? 가깝다는 거야? 멀다는 거야? 소원. 조금 약간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밀한 건 아니지. 밀하다가 가깝다는 얘기야. 알았어? 밀도의 밀자야. 그러니까 밀하다, 소하다. 소환돼서 밀한 대로 들어가면 고정단 반사라 해가지고 말뚝을 놓잖아. 이 말뚝에 딱 줄을 묶어놔. 그럼 우리가 저 멀리서 줄을 탕 치면 얘가 샥 가잖아. 그래서 왼발로 갔는데 오른발로 나와. 위상이 반대라. 왼발로 들어갔는데 묶여 있으니까 그냥 오른발로 나온다고. 이런 게 고정단 반사라고 그래. 근데 저 말뚝에 고리로 줄이 묶여 있어. 그럼 이 고리는 어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왼발로 딱 들어가면 얘가 오른발을 친 다음에 왼발로 다시 내보내. 그러니까 반사되는 파가 위상이 반대가 되면 고정단인데, 반사되는 파가 위상이 똑같으면 그건 자유단이야. 아, 그런 반사가 있어. 그래서 외우고 싶은 친구는 고정단은 소에서 밀이다. 준서가 좋아하는 거. 고소미. 네? 고소미 과자 이름. 네. 고정단은 소에서 밀이다. 고소미. 알았니? 자유단은 밀에서 소다. 자밀소. 고소미, 자밀소.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소에서 밀로 간다는 건 물이에요. 물하고 이 기름을 보면 사실 소하고 밀한 것이 얘가 소고 얘가 밀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 고정단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얘가 지금 무슨 왼발로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무슨 발로 나와야 돼? 오른발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가 꺾입니다. 또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또 반사하겠죠. 근데 여기 나오면 또 굴절하게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나오는 이 빛과 보세요. 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동안에 왼발 오른발을 치고 여기서 나오는 위상이 있겠죠.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위상이 있게 떨어지는 위상. 얘랑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이 두께가 물의 두께가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면 보강도 되고 상쇄도 되어서 기름막을 보면 아스팔트 같은 데 떨어진 기름막을 보면 무지개 색깔이 있고 검게 보이는 곳이 있죠. 어디가 상쇄일까요? 검게 보이는 게 상쇄겠죠. 어두우니까. 무지개는 보관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바로 이중막 간섭 실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간섭은 딱 하나만 결정적으로 물론 얘기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우리는 무슨 파원을 실험에 이용한다? 쌍둥이 파원을 실험에 이용합니다. 쌍둥이 파원은 파장도 같고요, 진폭도 같고요, 화형도 같고요, 위상도 같아야 됩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면 두 쌍둥이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은 그들의 거리의 차가 어떤 한정까지의 거리의 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이고 홀수배면 상쇄다 이런 느낌으로 알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빛이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파동이라는 게 밝혀졌죠. 왜요?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빛의 간섭이거든요. 누가 있다고? 아주 어린 시기. 누구? 몇 살 때? 16살 때 이 실험을 했습니다. 16살 때 무엇이었습니까? 엄마가 라면 안 끓인다고 소리나 치고 그죠? 할머니 모시다고 울고 뭐 이런 거밖에 됐습니까? 대단. 자, 빛은 그 밝고 어둡고의 간섭 실험을 통해 파동이다 입자다 파동이다. 아셨습니까? 그걸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느냐? 파동도 입자도 모두 가능한 굴절을 하는데 굴절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굴절. 또 하나 정말 많이 틀립니다. 오늘 파동의 간섭, 빛의 간섭을 배웠지만 하나 마음속에 꼭 품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 응? 중요한 비수처럼 품고 가야 돼. 얘들아. 파원에서 무엇이 결정된다 했지 아까? 진동수. 걔는 간섭을 하든 굴절을 하든 반사를 하든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한다. 그럼 진동수가 안 변하면 무엇도 안 변하냐? 진동수 곱하기 이거 하면 1 나오지. 누구야? 주기가 안 변한다고 이 주기 놈들아. 얘들아 뭐 곱하기 뭐는 1이라고? 진동수 진주 얘가 진 곱하기 주는 1이야. 진주.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뭐도 안 변한다고? 주기도 안 변한다. 얘들아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라고. 속력이 빨라졌어. 그럼 진동수는 커지냐 주냐? 안 변하죠? 파장은 길어진 거라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이면 속력이 빨라졌어. 그럼 뭐가 길어진 거야? 파장이 길어진 거야.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알았냐?